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웃음방의 박정혜입니다. 오늘은 웃음 내의 불을 켠다. 최고의 웃음치료사 이임선 교수님의 21일 프로젝트 둘째 날입니다. 뇌를 숨쉬게 하고 뇌의 불을 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위의 숨, 즉 머리가 숨 쉬는 것, 뇌가 숨을 쉬고 뇌 회로에 불이 켜진다는 건 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 웃지 못하고 몸이 아파 웃지 못했다면 이임선의 21일 웃음 프로젝트를 따라하면서 뇌 속에 웃음 뉴런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다면 웃음을 선택하라 입니다. 뇌불 켜기 둘째 날, 어깨를 세워요. 성공한 남자들의 비밀이 어깨 높이에 있다는 광고 본 적 있으세요? 섹시하고 건강한 여자의 아름다움도 어깨 높이에 있습니다. 어깨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을 때 쇄골이 살짝 패여 외관상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자신감 있어 보이는 당당함,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죠. 저는 웃음 치료를 하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환자들의 어깨 높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어깨 높이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 어느 한 구석이 콩알만큼만 아파도 어깨를 움츠리거나 축 처져서 의사를 찾아옵니다. 여기가 아파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어깨가 푹 꺼져 있지요. 어딘가 아픈 사람이 어깨를 쭉 펴고 들어와 선생님, 저 어디가 아파요 라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자신감 있고 건강한 사람의 어깨 높이를 보면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 역시 어깨 높이는 내려가게 마련이죠. 물론 환자가 어깨를 움츠리게 되는 것은 통증 때문이죠. 통증은 기분을 우울하게 하고 우울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세로토닌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 말고도 입꼬리와 어깨, 허리, 뒤꿈치 등을 끌어올리는 근육의 힘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 아세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근육을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입꼬리가 내려가고 고개와 어깨가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어깨가 처지면 척추가 굽게 되고 척추가 앞으로 휘면 가슴이 억눌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한숨이 나오고 마음까지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웃을 기분도 사라지고 실제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요. 의도적으로라도 어깨를 세우세요. 그렇다고 어깨를 긴장시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목은 세우되 귀와 어깨 사이는 최대한 멀게, 그리고 양쪽 견갑골이 등 뒤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가슴을 쫙 펴주면 어깨와 허리, 꼬리뼈는 저절로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한쪽 어깨를 섹시하게 돌리면서 어깨 근육을 푸세요. 다른 한쪽 어깨도 서서히 돌리고요. 충분히 양쪽 어깨를 돌리면서 어깨를 세우고 허리를 꼿꼿하게 떠세요. 그 다음 손뼉을 크게 친 뒤 한 손은 허리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웅변을 하는 사람처럼 여러 사람 앞에
쭉 펼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무엇 하니까 라고 말해 보세요. 듣는 사람은 놀라운 표정과 감동으로 머금고 감탄사를 날려주면서 환호와 함성을 10초 이상 보내줍니다. 대단하다고 말한 사람도 함께 따라 웃습니다. 예를 들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6개월에 14kg 뺐거든. 이렇게 말하면 모두 박수로 칭찬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 지금 이렇게 소리 내어서 책 읽고 있잖아.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항암제 13번 맞고도 웃고 있거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암에 걸렸지만 지금까지 살아있거든. 자신의 장점이나 대견한 점을 말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웃기도 많이 웃게 되지만 가슴 속에서 기운이 불긋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주변에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더라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 지금 이렇게 소리 내어서 책 읽고 있잖아. 이렇게 응용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신문 1면에 나왔어요가 있습니다. 신문지를 4번 접은 뒤 가운데를 찢어 둥근 모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구멍난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음악에 맞춰 큰 웃음소리를 내며 걷다가 음악이 멈추면 눈이 마주친 사람끼리 서서 어머, 어떻게 신문 1면에 나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왜 신문 1면에 나오게 되었는지 한마디씩 하고 호탕하게 웃습니다. 웃음 다이어트로 살을 10kg이나 뺐더니 너무 예쁘다고 신문 1면 모델이 되어 달래서요. 등등 즐거운 웃음 인사를 나누거나 자기 자랑을 합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3번째, 나를 긍정하고 받아들이기. 7년째 폐암 투병 중인 76세 남자분이 어느 날 웃음치료교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폐암 진단 후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수술만 받으면 살 것 같은 희망에 수술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나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45차례의 방사선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고 방사선 치료도 처음엔 견딜만 했지만 갈수록 힘들고 밥맛은커녕 살고 싶은 마음 반나절, 죽고 싶은 마음 반나절이었다고 합니다. 3년 후 재발해서 또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 시간에 와서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의사를 만나러 가기까지 심장은 두근거리다 못해 굳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을 투병했는데 첫 2, 3년은 온 가족이 아버님, 아버지, 여보 하면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며 약이며 부지런히 챙겨주고 자신도 크게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발과 함께 5년 차가 되니 아프다는 말조차 하기가 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7년 차 된 지금은 혼자서 병원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던 어느 날 의사가 더 이상 쓸 약이 없다고 하며 호스피스 실을 연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여 배회하던 길에 웃음소리에 이끌려 웃음치료교실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한 사람씩 나 대단한 사람이야를 외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결혼 17년 만에 쌍둥이 낳았거든. 난 가슴으로 난 아들이 간 이식을 해 주었어. 내일 그래서 퇴원하거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나는 뭐가 대단하지 하고 처음으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6.25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고 배고픈 시절 아들 넷 대학 보낸 것도 대단하고 내 친구는 폐암 진단받고 2달도 못 살고 죽었는데 7년간 살아왔으니 그 또한 대단한 거 아닌가 싶더랍니다. 이후에 대단한 것들을 모두 적어보니 100가지가 넘더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대단하게 살아온 날들이었고 죽은다 해도 물론 조금은 무섭고 두렵겠지만 먼저 간 친구를 생각하고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여러 사람에게 패 끼치는 것 같다며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찾아와 당신 덕에 나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살짝 귀뜸해주고 가셨습니다.